김종구 대표께서 2018년 지방선거 통영시장 출마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인 앞에 섰던 때가 벌써 5년 전이었습니다. 막상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좀 설레이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또 주변 인사들, 친구들 먼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고향 땅에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1년여 동안 통영의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느꼈습니다. 제가 통영시장을 준비하는 이유는 제 고향 통영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자는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통영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60년대 통영은 통영 와서 돈 자랑하지 마라, 동양의 나폴리라는 별칭들을 자랑하던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통영은 어떠합니까? 통영은 그동안 주력 산업인 조선, 수산, 관광산업이 14만 시민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각축이었던 조선산업이 무너지면서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수산업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축양, 멍게, 울, 멸치 등 모든 업종에서 생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웃 거제의 콜레라 발생 소식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 초에는 노로바이러스 발생으로 울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8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이러한 통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감히 통영시장 출마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을 획기적으로 재정비, 4개 거점지구로 육성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구도심권, 북신무정권, 강도용남권, 봉평미수권으로 거점화하여 질서있고 균형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획기적 계획의 실행으로 통영은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호동, 공주섬, 도남동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을 건설하여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통영항 앞바다를 부산 강한대교처럼 신동양의 나폴리, 맹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조선과 해양대저, 해양생명 등 산업을 재편하겠습니다. 안정조선단지는 대행수리조선소로 육성하고 봉평동 조선부지는 소형조선소 건조단지로 특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욕지 한산사랑은 섬의 특징을 살려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광도도산산업단지는 제조업과 해양생명공학 산업을 유치하여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육성은 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수산업을 미래 식량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통영의 수산업은 통영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양식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식량 산업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고수온에 대비하여 해제 심해 양식 저장 기술과 고부가가치 고급 어종 양식장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지역 방류 사업으로 어자원을 정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섬관광지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겠습니다. 통영의 관광자원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섬이 있습니다. 570여 개의 보석 같은 섬을 다이어트 섬, 치유의 섬, 사색과 문학의 섬 등
수요자 맞춤형 성관광지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즐거운 통영, 체류 체험의 바다 관광에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남동 조선단지는 관광종합타운으로 조성하여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의 전문화는 해양 레저관광 도시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춘 통영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의 트렌드가 산에서 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의 개성 발전과 만남의 광장에 민원 접수 신문고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은 뛰어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된 특별한 지역입니다. 통계형 12공방의 뛰어난 전통을 살리고 음악, 문학, 미술, 오칠, 나전칠기 등 선대들의 장인정신이 개성 발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내 박람회 광장에 민원 접수 신문고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결과에 만족하는 행정 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여섯째, 시정을 깨끗하게 운영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부정부패는 시정에서부터 근절하겠습니다. 시정이 혼탁하고 어두우면 그 피해는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시정과 통영시 전체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시정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운영하여 부정부패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는 청정통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정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통영시 후배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사는 통영을 반드시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겠습니다. 한산섬에서 태어나 바다를 마당삼아 뛰어놀던 저는 지난날 한산면 사무소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급까지 오르면서 통영군, 경상남도, 내무부, 건설부 등에서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건설, 치안행정을 두루거친 그야말로 흑수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을 바쳐 지방과 중앙행정에서 일하며 배운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잘 사는 통영을 만들고 잘 사는 통영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통영에 정착하지 않고 지금처럼 외지로 떠난다면 통영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필고 잘 사는 통영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14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른 보도를 위해 불철주야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문 받는 순서입니다. 우선 통영시장 출마를 결심하는 축하를 드리고요. 이게 프로필에 보니까 가족관계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오늘 가족분들 왔으면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금 뭐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김종무 씨가 통영시장에 출마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니까 이분이 과연 그 현직에 계실 때 뭐 통영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또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직에 쭉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옮겨가면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통영시를 위해서 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제 가족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진정이 통영이 아니고 마사입니다. 해주오시 집안 되겠습니다. 그 제 옆에 우리 바로 밑에 제가 행정관이 원암 1년대 두 번째 제 바로 밑에 우리 동생입니다. 통영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지난 6월 말로 완전 퇴직하고 이제 자연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촌 동생 또 우리 재수 씨들 우리 또 내체 동생입니다. 친구. 우리 동네 이제 동생 되는 분이고요. 자원 있는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정조부가 독신이 돼가지고 좀 단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5촌, 6촌, 7촌, 8촌이 저는 없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현직에 있을 때 통령을 위해서 뭘 했느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와가지고 시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청의 국장 출신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내에 대한 이 마타도구나 하는 생각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왜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위치, 환경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대한 어떤 배려하겠다는 마음은.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환경과 여건이 꽤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고향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 입으로 내가 했어.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개인 돈이 아니고 세금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인신 쓰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조용히 속으로 말로 내가 어떤 보람만 느끼게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맞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중립만 매립 사업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86년도에 제가 건설부가 있을 때 그때 강태선 군수님하고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통영에 옛날에 이게 통영읍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충무식이 분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을 한번 복원해보자. 그래, 그리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대행 건설사 사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통영에 군에 지금 돈 없다. 그렇게 타당성 조사 그 비용은 당신들이 좀 해주면 어떻겠노. 그래가지고 성사돼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30만 평 조성된 것이 통영 중립만 매립 사업입니다. 그때 제가 제안할 때는 100만 평을 끊어서 장문까지 끊자 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30만 평 1단계를 하자 해가지고 된 것으로 결론이 나 있고요. 실무자 때 제가 통영의 새마을사 전부 최우수 육성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 용남 선촌마을하고 우리 한산도 소호포마을하고 두 개가 청와대 경제동양보고 우수마을 선정되고 군장도 타고 했는데 그때 우리 강옥동 같이 있으면서요. 엄청나게 중앙에 다니면서 그 고생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생생한 우리 참 정인이시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방산의 그 영무정 그 공도장 그 관리사무소에 제가 담당 과장할 때입니다. 99년도에 그때 3억 소비를 지원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또 그 뒤에 변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도장 사업비 지원 사업비로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이게 전례가 없다고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우겨가지고 하는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산면 가보치 그 사람들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하는데 3억 저 담당 국장 때입니다. 또 산양읍의 다라마을의 물량장 또 3억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리고 지역 방류사업 접촉 피해 등 우리 통영지역 정액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만 제가 담당 국장 때 상당히 신경 썼고요. 제일 제가 보람 느끼는 것이 그 태풍 셀마 배복구 지역입니다. 이 87년도에 8월 16일 날 엄청난 셀마 태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59년 9월 17일 4.5 태풍 이후에 우리 통영 지역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힌 그 태풍이 셀마 태풍입니다. 이때 제가 그때는 우리 건설부에서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피해복구상 그때 제가 우리 고향이라고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부총리, 건설부 장관, 농산부 장관, 재무부 차관, 또 내무부 차관보 회의기로 해. 제가 일정 짜가지고 통영에
바로 그 당시에 중국관광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장에 내려가지고 강태성 그 군수에게 브리핑 받고 그때 완전 그 수령마을이 완전 달라고 없었습니다. 흔적만 조금 있었죠. 그런 거 다 복구했고 또 우리 매물도 방파제가 다 쪼개졌습니다. 그런 거 100%, 한 100%보다도 120% 정도 처음보다 복구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또 우리 통영 그 선촌마을에 그 노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제가 2004년도에 보건복지여성 국장할 때인데 우리 통영에 최초로 처음 만들어진 그 요양병원입니다. 그럼 우리 욕지 유동마을이 그 어촌 마을하고 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농수환국하고 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또 우리 사장읍의 그 바다목장 사업, 그리고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통영 추계배 또 중앙지점 그 건립비 또 지원한 상도 있었고요. 지금 수치로 상으로는 이제 우리 한산면 지원 사항 빼버리겠습니다.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수치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고 한 것은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저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우리 김태주 전 국장님 방이 생생하게 이야기 들었으면 제가 감사회장 할 때 그래도 우리 기획 감사실장을 그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내용을 상시 알고 계시는데 내부 몇 분짜리에서 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분이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통영의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그동안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했는지는 생생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네, 답변 잘 받았고요.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우리 네. 한산도에 참 제가 좀 억울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아, 제가 같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한산면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제가 갔는데 현직에 있을 때 뭐였노? 상도 없지 않느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기회에 가서 통영이라든지 통영 전체라든지 또는 우리 한산면 사람들이 모임 자리에 가서도 내가 이걸 한번 언급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 생각나는 대로 이 타이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질문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십니다. 을동시 질문 다 했지 이제. 예. 저 경남도민시민 총괄본부장 백상기 기자입니다. 우리 김종국 시장 출마 예정자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요약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영 인구가 14만 중에서 자꾸 인구가 줄어갑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요약해. 대외적으로 지금 우리 통영 이야기할 때 14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4만 명이라고 이제 통영시 인구가 이러는데 정확하게 9월 말에 이제 매월 말에 이제 인구 통계가 이제 잡히는데 9월 말에 이제 13만 6,172명입니다. 올해 들어서 9개월 동안 1,988명이 감소되거든요. 약 2,000명입니다. 그러고 이제 14만이라는 그 수치를 쓴 것이 그리고 최고 올라갔던 데가 2011년 1월에 보면 14만 376명이 최고 정점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줄었죠. 지금 그때 기준에서 이제 최고 기준에서 9월 말로 계산해 보면 약 한 4,200명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이제 주 원인은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찾아서 외부로 유출돼 가는데 첫째 제일 큰 요인은 우리 조선 아닙니까? 조선 산업인데 저는 우리 통영을 아까 이제 거기 살리는 3대 축 산업이 조선, 수산, 관광이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그건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세계 축으로서 저는 그 포트폴리오를 한 3 이렇게 계산을 한 머릿속에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통계를 찾으니까 그 이제 우리가 조선 산업이 2008년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그 상당히 내려막기를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에 최고로 올라갔을 때 GRDP가 통영의 조선 산업이 차지하는 GRDP가 48%였습니다. 절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 산업이 저렇게 꼬들박 치니까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어차피 아침에 보니까 그제에 약 한 20% 정도 떠났다 하더라고요. 한 29만 이야기했는데 어제 통계가 25만 4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제가. 뭐 그제가 제일 많이 유출되는 거 같고, 통영, 지금 옆에 또 고성, 심지어 우리 창원도 유출돼 갑니다. 창원은 좀 특수한 상황인데, 거기는 땅값이 비싸고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인근에 좀 싼 곳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데, 지금 조선 산업에 큰 영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획 계십니까? 예, 경남시 경남신문의 김수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도 연육교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섬이 많다 보니까 모든 섬들에 있는 주민들이 연육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사업 아닌 거죠. 주민은 잡고 돈을 많이 드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세금강이나 보완이 있는지. 제가 바로 한산도 출신입니다. 제가 애로사항이 우리 연육교고, 우리 한산 연육교 수원 사업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선거 때 공약 사업으로 넣은 것이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약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다리가 우리 한산도 연육교가 선거다리다, 선거다리. 왜? 선거 때만 되고 나타나고 선거 끝나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것이 선거의 다리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산면 어떤 그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제로 인사하라 보면은 그 다리를 이야기할 때 선거의 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통영지의 섬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가진 것이 전남을 자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지금 전남은 왜 전남은 그렇게 조금 섬이고 막 다 섬에다 연결제가 다리가 나와져 있는데 우리 왜 통영지역 경남은 그게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어떤 기회가 온다면 우리 통영에 아까 570여 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인도가 44개입니다. 44개거든요. 유인도 44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 아니고 가능한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다 나와야 된다. 예. 그 이제 하나 이제 좀 다르겠죠. 이제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자동차 도로를 놓을 수 있고, 인도만 사람 다니는 건 놓을 수 있고, 지금 또 우리 저쪽에 그 연화도에서 그 우도 넣는 그런 다리처럼 출렁다리도 놓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그 연대도 하고 만주도 하고 그 다리처럼 이제 그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까 이제 44개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근데 우리 한남도 연육교는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공부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국토부도 갔고, 국토부 가가지고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 사무하고 앉아서 디타임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박완수 이제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가서 좀 챙겨달라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산도는 지금까지 접근한 게 이제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 조금 아쉽다 생각들은 느껴지는 것이, 지금까지 도로 예산만 가지고 계속 접근해 왔습니다. 접근해 왔는데 이번에 도하고 국토 교통부 갔다 오면서 와서 느낀 것이, 아하, 우리가 허송세월 했다. 한산도 영역, 우리 여기 오신 한산도 계신 분 많이 계십니다. 허송세월 했다. 왜? 지금 도로 사업비로 가지고 국기를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 국도 노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그동안에 행정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2011년도에 이근영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10억을 확보해가지고 타당수 조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보면 이제 0.65가 나왔는데 경제성 거기 그 노선에 보면은 한산도로 가가지고 그냥 멜봉이죠.
군안바위, 하도, 관암 쭉 가가지고 저 추봉도로 해서 공룡포에서 거제 남쪽으로 연결되는 그 노선을 끊는데 5,50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 어렵다. 이번에 가서 이제 국토부 가서 담당 그 국장을 만난 사람은 그 업무가 이 소위 말해서 도서조합 개발계 하는 그 국장이었습니다. 그 국장을 만난 이유가 도로 사업은 안 되겠다 해서요. 이번에 국토부가 2월달에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그 내용을 보면은 남해안 강력 강화 활성화 방안이라고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쪽에 전남에서 해가지고 노선 해가지고 그제대로 올라가는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에다가 이대로 하고 우리 한산도 기존 그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노선 5,500억짜리 그걸 하나 좀 추가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추가해 달라. 이번에 용역할 때 좀 반영시켜 달라. 그래서 이제 마침 그 담당 국장도 제하고 옛날에 이제 건설로 있을 때 또 그런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가니까 국장 과장하고 사무관하고 딱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좀 잡고 왔는데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또 하나를 아이디어를 거기서 또 정보를 얻은 것이 지금 우리 이제 그쪽에 그 신화 SB 그거는 이제 LH가 이제 사가지고 뭐 관광 시설을 개발한다는 것까지 약간의 언론을 잊혔습니다. 그런데 그 살 때에 부착 국가 공기업이니까 하나만 사지 말고 옆에 21세기 조선, 3호 조선 그 엎어서 그 좀 다 사주면 안 되겠어. 그걸 좀 넣어달라. 그럼 저기 면적이 약 한 5만 평수라면 한 5만 3천 명 됩니다. 육지만. 바닥은 뭐 공유 수면이니까 관계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 그래 되면은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지금 뭐 그렇게 뭐 가서 이야기할 사항도 아닌데 어차피 이제 이것까지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하러 가면서 말이 나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담당 국장이 10월달에 중간 용역 그 결과 보고서 나오겠다. 그럼 공청회 할 때에 좀 와서 이야기 좀 해주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만 주십시오. 얼마든지 오겠다. 그래 아주 연락이 없는데 전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저 연락해 줄지 모르겠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십니다. 그다음 이제 지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도 아까 지도 이제 한산만 자꾸 이야기 드리는데 지도는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우리 이제 아까 제가 한산도 연역교가 방향 잘못 잡았다 이제 그런 얘기 드렸는데 지도는 이 자료가 제가 도에서 입수했는데 지난 8월 30일 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도청에 그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직무 병행하고 있는 그 한경호 그런 그 대행이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 업무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지도가 사업비 지원 건의가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는데 4건 중에 한 건이 우리 지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풍 대비 재위험시설 정비사업 지원, 도수원 발생에 따른 대응비 지원, 경상남도 기록원 연구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비 지원, 그 다음 4번째가 통영 용남의 지도 연육교 가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은 그 길이가 690m고요. 폭이 12m. 12m는 인도가 있고 왕복 2차선이거든요. 12m에. 근데 이 사업비가 600억 되어 있습니다. 600억이에요. 600억이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건의 사항에 보면 도서개발 4차 종합개발 계획 반영 시에 반영하겠다. 가설비 지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엄청나게 지난 오랜 시간 전에
2011년도부터 절충을 하고 거디하고 시작을 해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추석 다음 날 10월 5일 날 작은 음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분위기 조성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 10월 연휴 기간 중에 어느 자리에서 그 도의 권한 대행이 만났습니다. 맨날 우리 이제 가장 시절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보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했는데 이 지도가 이 건의사에 들어있더라. 그거 참 대단하다. 그 좀 챙겨주시죠. 챙겨주면서 단서를 따는 길을 제가 우리 한산도 다리가 더 막 크고 이것도 맞는데 그거 좀 같이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이번에 그 도에서 그 4차 도서 개발 종합계획 변경할 때 좀 반영시기 좀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마침 그 옆에 그 기획조정실장이 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제말님이 우리 고성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 다 보소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도서 옛날에 이제 도서낙도 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도서 개발 종합 계획입니다. 도서 종합 개발 계획인데 이 10년 단위로 수정 계획을 해갑니다. 이 첫째가 처음 시작한 게 88년도인데 그래가지고 올해까지가 3차가 계획이 끝납니다. 올해가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4차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4차 계획이 들어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도 그 연도교가 3차 이 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다리가 나아진 겁니다. 그것이 예. 그러고 우리 그 추봉조 있죠. 한산도 추봉조 다리가 2007년 7월 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간사업비 2차 그 계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한산 발전 포럼 명의로 그 행정 안전부 장관에게 그 질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산도 연육교하고 그 우리 자도 연도교 그것이 그동안에 꾸준히 많이 나왔습니다. 15년, 16년, 17년, 18년 뭐 착공했는데 아직까지 그 윤곽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한산 연육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4차 계획에 들어있다. 우리 한산도 자도는 연도교죠. 연도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공문 서면으로 보면은 그래 이제 내년부터 18년부터 2027년까지가 4차 계획 기간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데 21년도에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 행정 절차를. 그럼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또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를 시작해가지고 23년도에 착공한다.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계획인데 하여튼 지도는 예 가시건 들어왔거든요. 저는 가시건 들어왔다 보면 이 정도까지 진척되었다면 엄청나게 노력의 대가가 있었다 보는데 그래 지난번에 그 작은 음악회 한 것도 분위기 잡으시라게 됐구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도뿐이 아니고 한산 연육교라든지 또는 우리 섬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뭐 마구 얘기라 했는데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는 모든 전체가 가능성이 있을 때 있다면 다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식입니다. 예, 다른 질문도 혹시? 전입니다. 제가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예. 아주 또 좋은 질문까지 해주시고, 예. 또, 저도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보시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어 계신 분들도 지금 또 정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게 온다면은 저는 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예. 하나하나 잘 챙겨서 열심히 우리 동의 정말 전체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어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거세들이 정말로 다른 지역 떠나지 않고 통영에서 정착하면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기반을 만들고 이제 그걸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